하루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아기 단풍이 절정을 이룬 고창 문수사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마저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억 원을 들여 드론으로 공유지 사용 실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었지만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기 단풍이 절정을 이룬 고창 문수사에는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노랗게 물든 전주 향교도 변함없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문수산 정상에서 시작된 붉은 물결. 온 산을 물들이며 어느새 천년 고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령이 최고 400년이나 되는 단풍나무 숲에 빨갛고 노란 가을빛. 빼어난 산세와 어우러져 절정을 이뤘습니다. 노란 단풍, 빨간 단풍 너무 선명해서요. 너무 화사하고요. 서울에서 못 봤던 것도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만큼 원시림의 신비함이 그대로 남아 탐방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애기 단풍으로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천년 고찰의 명성답게 아주 잘 단풍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샛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향교도 하루 종일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백 년 된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노란 풍경 속 사진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옥이랑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17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계약을 해지했거나 투자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25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했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의 투자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청에서 제조 시설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태양광과 냉동식품, 합성가스업체 등 모두 17곳, 군산시는 중국 등 외국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업체가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모두 2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 보류가 잇따른 데는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 의지와 여력 등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있다 보면 빠져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도 분할이 있어요. 쉽게 이제 이렇게 검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유치에 이제 주력하다 보면.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 공장의 철수설 등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마저 줄줄이 발을 빼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인 항공기지요. 드론으로 공유지 불법 점유 실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수억 원을 들이고도 단속 실적이 없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솟구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드론을 이용해 공유지 사용 실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인 공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드론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촬영한 면적은 축구장 52개 크기인 37만 제곱미터. 하지만 무단 점유를 밝혀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의 정밀도가 떨어져 실제 지적도와 비교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도 하늘 높은 데서 찍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생겨서 단순 사진 자료만 가지고는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 조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임야 등 직접 조사가 어려운 공유지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거라는 기대 효과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8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철저하게 검증 단계가 거치지 않고 단순 국가 공모 사업의 실적에만 치우치다 보니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사업 성과 논란에도 드론을 이용한 공유지 감시 사업은 올해 부산 등 3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적 담장을 새로 만들긴 했지만 그뿐입니다. 두 유적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한가하고 널찍하고 좋은데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다른 외부의 관광객들 끌어들이면 좋겠네요.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유적 보존과 정비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과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등 핵심 관광 인프라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백제 유적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와 부여의 경우 한일 관광객 걷기 대회와 수문장 교대식, 체험관 조성, 전시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은 내년부터나 문화재 야행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이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또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내실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는가.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2020년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5,3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9,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이 같은 등재 효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에서는 젊은 귀농 귀촌 인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직불금을 주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귀농 귀촌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1%가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21.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주 초기 불안정한 소득이 농촌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오면 또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그 엽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여건도 그 경제적 것이 생활고 때문에 제일 크고. 국민의당 김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법률안은 청년농업인들의 소득 보정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살에서 39살 이하의 농업인과 귀농 귀촌인이 그 대상입니다. 일반 지역과 조건 분리 지역의 농업소득,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해서 지급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초기 정착금. 농림부는 이 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직불금 단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 귀농, 귀촌인의 자격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북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이달 초에 실시한 총장 선출 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직선제 찬성률이 9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직선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만큼 대학 본부 측에 학칙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내년 9월 전북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사드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동남아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전북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 전북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1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6천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4.5%가 줄었지만 동남아와 홍콩 관광객이 7만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해서 올해 전북을 찾은 해외 관광객의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도내 중학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도입되는 자유학년제 희망학교에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209개 중학교 가운데 13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년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체험활동의 인프라 부족, 교사 업무 부담 가중,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중학교의 절반가량인 1,500개 중학교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이 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뺑소니 운전은 음주, 무면허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동을 덕진구에 두는 동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7일 주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 덕진구에 혁신동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혁신동 행정구에 대한 주민 의견은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완산구, 지난달 주민투표에서는 덕진구로 모아져서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청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촌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5억 원을 투입해서 어청도의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마을 고유의 자연 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또 어청도 여객선 운임비 할인 대상을 군산 시민에서 전북 도민으로 확대해 어청도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 오는 토요일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